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든 자산 시장이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과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막막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대출 사기,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 사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절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영상을 수차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끝까지 버티고 열심히 가보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다들 힘내시고 어떤 포지션에 있든 이런 시기는 자신의 채권이나 권리를 잘 지키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는 공포가 아니고 대응하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와 리스크는 공포로 다가오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암초나 낭떠러지를 만나지 않도록 오늘도 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추심 절차를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추심 절차는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및 긴급 매각입니다. 다소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을 받는 추심 절차에 있어서 이 절차를 알고 진행하면 회수율을 상당하게 올려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집행을 하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이런 추심 절차들은 사람들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 영상 중에 특히 동산 집행 및 경매 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이 절차를 몰라서 넋놓고 자신의 소중한 돈을 떼이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갖 법률들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채권자분들은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법은 억울하게 돈을 못 받은 채권자의 돈을 일방적으로 대폭 감면을 해주거나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회수하는 추심 절차의 영상과 정보보다 온라인에서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라는 정보와 영상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자, 추심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 한 사람한테 수십 명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 중에 절차를 많이 알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 명이 돈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될 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유체동산 가압류 및 긴급 매각은 수많은 채권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해보면 요식업, 즉 식당이나 주점 등의 폐업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인터넷 물품 구매와 인터넷 배송 등으로 소비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마트나 시장에 있는 식육점, 과일 가게 등 식자재 업체들의 폐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로 접수되고 있는 채권 채무 관련 것들을 보면 최근 그런 식당과 가게, 마트 등의 식자재, 즉 물건 등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채권 추심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채권들도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운영이 힘들어져서 돈을 주고 있지 않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가게나 업장에 물품을 납품했거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가게나 사업장으로 물건 등을 납품하셨기에 위치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동을 하거나 해서 장소를 모르신다고 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증 등 집행권한이 있으면 그 즉시 집행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동산 경매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산 압류, 즉 집행 및 경매 등 매각 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고 환가를 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인 서류가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고 매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경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절차는 가압류 절차가 될 것입니다. 가압류는 긴급하게 채무자의 재산 중에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처분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절차는 예전 제 영상에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차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도 임시적으로 처분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겠죠. 가압류 집행 이후에 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 권한을 받고 본 압류 및 경매 절차 등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의 가압류할 재산이 마트나 식당에서 보관이나 진열 중인 신선도를 지켜야 되는 야채나 생선, 육류, 음료, 첨가물 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압류 집행을 하고 나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소송 진행 후에 판결을 받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요. 자, 그렇게 되면 마트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부패하고 상해서 담배나 콜라 등 몇 가지의 물건을 빼면 사용하거나 매각을 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채무자의 공장이나 공사 현장 등의 목재, 원료, 특수 제품 등 방치가 되면 변형이 되거나 물건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오랜 세월이 가는 것보다 채무자가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재산을 파악한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강력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또한 채무자가 가게나 사업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한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업장을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경우겠죠. 자, 그런 경우 채무자가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물건을 확보하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재빨리 움직여서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요식업이나 식자재, 마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신속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십시오. 세금계산서, 계약서, 약정서,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등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자, 참고로 네이버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가압류 신청서가 있으니까 혼자서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은 지급 명령이나 소송같이 흥결사항이나 보정명령을 한두 번씩 받아가면서 고쳐나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체동산 가압류는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가압류 신청만 따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은 법무사 등에서 신청만 법원에 해주는 것입니다. 향후 결정문을 받고 집행 신청을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물건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오롯이 채권자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실 채권자분들은 오늘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많은 돈을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유체동산 가압류할 물건의 목록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할 물건의 수량과 품명, 가액 등을 산출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자, 가압류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채권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정말 민감한 사안이죠. 만약 마트 등의 물건을 가압류 집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고 업장을 접어야 될 사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 서류를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흥결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고 흥결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정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법원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담보 제공은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피해나 손해를 쉽게 회복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담보 같은 경우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80% 정도에 달하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을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담보로 제공된 채권자의 현금은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나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 취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간다고 현금 공탁 등 담보 제공 명령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담보 제공이 끝나게 되면 2, 3일 정도 지나서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할 목적지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로 가셔야 됩니다. 가실 때는 가압류 결정문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참고로 채무자의 정보도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서 채무자의 정보라고 하면 채무자 사업장 및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현장 사진, 가압류 물건에 대한 정보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면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접수증과 납부서가 나올 것입니다. 집행비용은 보통 법원 내에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니까 밖에 나가서 찾아 헤매지 마시고 신속하게 납부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서 필히 주의할 점은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 가압류 결정문은 폐기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꼭 들어주십시오.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당연히 집행 현장에 가서 완벽하게 물건에 대해서 확보하고 가압류 집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법률 책에는 이런 부분이 절대 안 나오겠지만 현장은 책이 아닌 사람이 직접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권리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대로 준비를 하십시오. 자, 막상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현장을 나가게 되면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관이나 담당 부서에 계장, 사무장 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현장에 채권자와 열세 수리공, 입회인들도 참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들이 어리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현장을 나가면 집행관이 알아서 다 파악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압류, 즉 빨간 딱지를 붙여줄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관이나 사무장들은 하루에 작게는 몇 건, 많게는 10건이 넘는 현장을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부여된 집행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다른 집행 일정도 전부 밀리게 되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법이든 현장에 나가는 집행이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행 현장을 가면 채권자가 진두지휘해서 가압류할 물건이 어디 있는지, 품명이 뭔지, 모델 번호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물건과 현장을 돌아다니는 집행 동선까지 잘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신속하고 완벽하게 최대한 많은 물건을 집행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자가 우선 가압류 집행 현장을 사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물건의 종류와 품명, 수량 등을 전부 확인하고 파악하여 목록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물건을 담을 박스나 테이프 등 집행에 필요한 물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록표는 제 네이버 블로그 이성훈TV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목록표까지 다 작성이 되면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최대한 채무자의 정보와 점유관계 또 가압류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비용을 다 날리고 가압류 결정은 취소가 되고 집행은 불능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할 물건에 대한 수량이 많거나 보관 등이 까다로운 물건이면 집행 전 접수증에 나와 있는 담당 부서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집행 현장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하십시오. 그럼 인부를 신청하고 예납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체동산 가압류는 무턱대고 법원의 결정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며 집행 자체를 불응하는 경우도 많죠. 또 심할 때는 흥분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어디에도 없는 정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수많은 법비용을 써가면서 집행이 불능이 나면 정말 안담하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겠죠. 자, 그런 실패가 없도록 이성훈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과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가압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응 방법, 그리고 완벽하게 가압류 집행을 끝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 회수는 파이 한 조각을 나눠 먹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모든 채권을 다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유체동산 가압류 및 긴급 매각은 잘 알고 진행하면 1등으로 혼자 파이를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 매각은 가압류 신청 및 결정, 집행, 매각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공탁 과정과 배당 등의 절차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경합을 넣고 배당 받는 것을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많은 채권자분들이 뒤늦게 텅 비어있는 채무자의 가게나 사업장에 가서 하염없이 원망만 하고 자신의 채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긴급 매각에 대한 사정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하나 더 아는 것이 나중에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 길어지면 안 좋아하셔서 항상 10분에서 15분짜리로 하다 보니까 못다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쉽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때는 저희 회사 1599-259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